세상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신성한 사원들, 다채로운 축제들,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도시들로 가득한 나라가 어떻게 충격적인 빈곤, 견딜 수 없는 오염,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격차를 겪고 있을까요? 표면 아래에는 대부분의 외부인들이 볼 수 없는 이야기, 혼란스럽고 불안하지만 깊이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인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인지 아니면 훨씬 더 숨겨진 것이 있는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발견할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2015년에 인도에서 약 5억 5,060만 명이 적절한 화장실 없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이는 북미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매일 수백만 명은 공개된 들판, 숲 또는 도로와 강가에서 배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서 이러한 행위는 전체 공동체를 위험한 질병과 심각한 건강 위협에 노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빈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인도의 깊은 사회적 층과 연결된 이야기입니다. 카스트 차별, 불평등, 그리고 순수성에 대한 깊이 뿌리내린 믿음이 위생 접근 방식을 형성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화장실이 있어도 고대의 전통이 여전히 사용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농촌에서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배변하는 것이 더 존경스럽고 깨끗하다고 여겨져 안전과 존엄성을 희생하더라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더욱 불안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여성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마을에서 여성들은 사생활을 찾기 위해 밤까지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괴롭힘이나 부상,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은 문화적 기대에 얽매여 조용히 이겨내고 있습니다. 점차 용감한 여성 단체들이 이러한 상황에 도전하기 시작하며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존엄한 위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에게 인도의 개인 위생 접근 방식은 낯설게 보일 수 있습니다. 화장지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물이 더 깨끗하고 존경스러운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많은 여성들이 물과 왼손을 사용하여 정화하는데 이는 종교적 관습에 의해 형성된 관행입니다. 일부 부유한 가정에서는 고대의 관습과 현대의 편안함을 혼합하여 전용 수도꼭지나 로타라고 불리는 작은 용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위생 투쟁은 단순히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전통에 맞서고 존엄성을 회복하며 지속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채로운 축제와 장엄한 사원들 넘어 인도의 번창하는 도시들은 방문객들이 거의 보지 못하는 현실, 즉 오염과 쓰레기의 증가하는 위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국가의 심장부인 델리에서는 낮에는 에너지가 넘치지만 독성 스모그의 두꺼운 담요 아래에서 숨이 막힙니다. 거대한 쓰레기 산들이 비정상적인 기념물처럼 솟아올라 이웃들을 그늘지게 하고 세계에서 가장 나쁜 공기질 재난 중 하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숨막히는 스모그는 다른 곳에서 수입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절반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합니다. 차량 배기가스가 거리를 채우고 저렴한 연료를 태우는 가정의 불, 공사 먼지가 공중에 떠다닙니다. 쓰레기 소각과 전력 생산도 조용히 그 몫을 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먼지조차 수백만 명이 숨쉬는 독소에 기여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도시를 질식시키는 동안 강들은 똑같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강인 겐지는 이제는 신성하지만 오염된 공개 비밀이 되었습니다. 기도와 제물 아래에는 산업 유출수, 처리되지 않은 하수, 그리고 잔해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강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에게 이 신성한 물은 축복이자 느린 독이 되었습니다. 이 숨겨진 투쟁에 더해 인도는 매년 1억 톤 이상의 고형 쓰레기를 생성합니다. 이는 수로를 막고 마을을 어지럽히며 변화가 요구되는 법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이는 국제 뉴스 헤드라인에 잘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오싹한 진실은 인도의 오염과의 전투가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래된 믿음, 세대를 거쳐 전해진 습관, 그리고 속도를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시스템과 얽혀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보는 것은 단지 표면일 뿐 더 깊은 이야기는 손대지 않은 채로 남아있을까요? 더 많은 층을 벗기기 전에 간단한 요청이 있습니다. 인도의 숨겨진 면을 엿보는 것이 흥미롭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눌러주세요. 이는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여주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인도의 영적 매력과 다채로운 거리 뒤에 숨겨진 오염 위기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안하고 거의 충격적입니다. 많은 인도인들은 집안에서 놀라운 청결을 유지합니다. 어머니들은 매일 바닥을 닦으며 모든 구석이 깨끗하길 보장합니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면 거리는 종종 불안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쓰레기, 오염, 부패가 가득합니다. 어떻게 가정의 순수함에 집착하는 문화가 공공장소에 눈을 감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간단하지 않으며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도에 깊이 뿌리내린 카스트 제도는 청소의 책임을 이른바 불가촉 천민의 손에 맡겨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쓰레기를 줍거나 공공위생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며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획 부족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구조를 형성하는 사회적 금기입니다. 위기를 악화시키는 것은 인도의 엄청난 인구입니다. 매일 수백만 명이 델리와 뭄바이와 같은 도시로 몰려들어 더 나은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적절한 하수도나 쓰레기 수거 없이 넓은 슬럼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생존 자체가 매일의 전투가 되어 오염은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비극적입니다. 강은 플라스틱에 막히고 거리는 쓰레기 더미로 변하며 이웃들은 자신의 쓰레기 아래 질식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능조차 한몫합니다. 만약 어떤 거리 모퉁이가 쓰레기 투기장이 된다면 다른 이들도 따라갑니다. 쓰레기 더미는 도시 곳곳에 종양처럼 자라나며 모두가 볼 수 있지만 풍경의 일부로 받아들여집니다. 청정 인도 미션과 같은 정부 프로그램이 방역하려고 하지만 심지어 일부 동네에서는 기본 쓰레기통조차 부족한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더 살펴보면 이는 단순히 빈곤이나 인프라 부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이는 고대 사회 질서, 조용한 금기, 그리고 오염을 세대에서 세대로 조용히 전달하는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거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인도의 도시 거주자의 거의 절반이 슬럼에 밀집해 살고 있다는 사실은 불안하고 심지어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 숨겨진 구석들에서 전체 가족이 거의 깨끗한 물, 임시 전기, 의료용 편안함 없는 조립식 집에 압착되어 있습니다. 열린 배수로가 좁은 골목을 지나며 질병과 절망을 옮깁니다. 그러나 삶은 계속됩니다. 아이들은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놀고 부모들은 매일의 식사를 겨우 충당할 수 있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생계를 꾸려갑니다. 인도 정부는 개입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프라단 만트리 아와스, 요자나와 슬럼 재활청과 같은 프로그램은 저렴한 주택과 개선된 생활 조건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일이 느리게 진행됩니다. 관료주의, 자금 부족, 그리고 엄청난 인구 압박이 수백만 명을 끊임없는 빈곤의 악순환에 가두고 있습니다. 현대의 마천루가 지평선 너머로 솟아오르는 것을 바라보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상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역설이 있습니다. 인도는 조용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위스키 소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610억 리터 이상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델리만으로도 스코틀랜드와 미국과 같은 음주 문화로 유명한 국가들보다 더 많은 위스키를 소비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영성과 요가, 헌신으로 세계적으로 찬양받는 나라가 이렇게 술에 의존하게 되었을까요? 그 대답은 복잡합니다. 일부에게는 부의 상승을 나타내는 것이고 다른 이들에게는 일상의 무게에서 벗어나는 취약한 탈출구가 됩니다. 빛나는 고층 빌딩과 취약한 슬럼 모두에서 위스키의 날카로운 향은 먼지, 향신료, 그리고 도시 스모그의 냄새와 섞여 추구하는 꿈과 짊어진 부담을 상기시킵니다.
오늘날 인도는 세계 위스키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리우드의 화려함과 요가의 차분한 찬트 너머 그 거리들은 쓰레기로 가득한 인도인의 삶, 얼룩진 벽, 그리고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결코 보지 못할 조용한 고난의 수용을 속삭입니다. 눈 덮인 히말라야의 봉구리에서 태어난 겐지는 단순한 강이 아니라 인도의 심장입니다. 수세기 동안 이 강은 땅을 기름지게 하고 기도를 담아내며 거의 4억 명의 삶을 묶어왔습니다. 신성한 강가에서 가족들이 모이고 승려들이 찬송하며 노인 여성들이 흐르는 물에 축복을 속삭입니다. 이 물은 죄를 씻고 다가올 세대에 축복을 줄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 뒤에는 거의 누구도 완전히 직면하기를 두려워하는 고통스러운 진실이 있습니다. 한때 신의 순수한 선물로 여겨졌던 겐지는 이제 처리되지 않은 하수, 산업 독소, 그리고 화학 유출물로 짐을 지고 흐릅니다. 평화와 깨달음을 찾는 이들의 성지인 리시케시와 같은 마을에는 매년 50만 명 이상의 순례자들이 찾아오지만 부서진 인프라는 그들이 존경하기 위해 오는 바로 그 강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역경 속에서도 자연은 여전히 생존을 위해 싸웁니다. 멸종 위기에 처한 겐지스 강 돌고래는 한때 멸종 직전으로 여겨졌지만 여전히 흐릿한 물속을 항해하며 조용한 저항과 회복력의 상징이 됩니다.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단순히 오염이 아니라 변함없는 신앙입니다. 수백만 명이 여전히 겐지스에서 목욕하고 마시고 기도하며 그 신비로운 힘이 치유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오염을 경고하는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강은 수천 년 동안 견뎌왔고 분명히 조금 더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 강에 서서 한때 전설적이었던 물이 기도와 플라스틱을 함께 실어 나르는 모습을 보며 깊은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신성한 강이 인도의 정신에 그렇게 중심적인 존재로 남아있는데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게 되었을까요? 인도에서 코카콜라와 펩시와 같은 인기 있는 청량 음료에 대한 논란은 단순히 설탕이나 빈 칼로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곳에 숨겨진 독소에 대한 불안한 우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탄산 음료들은 번화한 도시와 외진 마을 모두에서 현대 생활의 상징이지만 대부분의 국제 방문객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논란은 2000년대 초반 인도의 가장 존경받는 환경단체 중 하나인 과학환경센터가 여러 주요 청량음료 브랜드를 테스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유해 화학물질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일부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여기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시위가 일어났고 논쟁이 격화되었으며 더 강력한 식품 안전 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인도의 혼잡한 거리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는 신속히 잘못이 없다고 부인하며 자사 제품이 인도 및 국제 안전 기준을 충족하고 감지된 화학 잔여물이 법적 한도 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인도 소비자들에게 이 방언은 그들의 두려움을 달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염 발견의 기억은 특히 더 안전한 대안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이들 사이에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후 독립연구들은 혼합된 결과를 보여주었고 일부는 음료를 정화했지만 다른 일부는 우려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델리의 시장에서 갈증을 해소하는 건설 노동자부터 작은 길가 가판대에서 청량 음료를 즐기는 가족들까지 일상적인 인도인들을 불확실한 상황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음료를 소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을 넘어 이 문제는 불편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강력한 기업들이 그들의 제품이 축제에서 가족 저녁 식사까지 일상생활에 깊이 얽혀 있을 때 공공건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위생과 식품 안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을까요? 강이 숭배되고 식사가 경의를 표하며 나누어지는 나라에서 이렇게 흔한 것에서 숨겨진 독소의 존재는 조용한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계속하기 전에 이 이야기가 놀라웠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눌러 더 많은 숨겨진 진실과 알려지지 않은 현실을 발견해 보세요. 현재 인도에는 271명의 억만장자가 있으며 이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뭄바이와 같은 도시들은 무케시 암바니와 고탐 아다니와 같은 남자들이 소유한 고층 빌딩과 호화로운 저택으로 빛납니다.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이 떠오르는 초강대국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밝은 불빛에서 벗어나면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인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대 사원의 그늘 아래와 끝없는 들판을 가로질러 수백만 명이 반짝임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새벽 이전에 일어나 조상들이 하던 대로 땅을 돌보며 가족들은 종종 깨끗한 물이나 의사에게 접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작은 마을에서는 결혼이 다우리를 통해 가족을 평생 빚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외부 세계에 결코 언급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장벽의 규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옥스팜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의 부의 77%가 단지 인구의 10%에게 속해 있습니다. 2023년에는 창출된 부의 대부분이 가장 부유한 1%에게 돌아가며 수백만 명이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완전히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견디는 사람들의 조용한 존엄입니다.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할머니, 5명이 한 권의 책을 나누는 아이들, 그리고 파산 없이 간단한 결혼식을 꿈꾸는 젊은 부부. 이것이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인도입니다. 대비의 인도, 회복력의 인도, 관광객의 렌즈 뒤에서 조용히 펼쳐지는 삶의 인도입니다. 아마도 그곳에서 가장 진정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인도인들에게, 특히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이들에게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는 희망은 먼 꿈처럼 느껴집니다. 농촌 마을과 외딴 지역에 작은 보건소가 있지만 많은 곳에서 가장 기본적인 장비조차 부족합니다. 종종 훈련받은 의사가 없고 안정적인 약품 공급도 없으며 때로는 전기조차 없습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가족들이 기도와 먼 병원으로의 긴 절박한 여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에서도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습니다. 약 9,000개의 정부 운영 도시 보건소가 약속되었지만 현재 완전히 작동하는 곳은 겨우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시설에 의존하는 수백만 명에게 이는 과밀하고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몇 시간, 심지어 며칠을 기다리다 급하게 치료를 받거나 거부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가족이 치료 없이 돌아가며 질병뿐만 아니라 점점 더 커지는 절망감을 안고 갑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패와 비윤리적인 관행에 대한 보고가 너무 흔해졌습니다. 어느 개인 병원에서는 저축이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은 치료를 찾으러 가지만 불필요한 수술, 부풀려진 청구서, 그리고 치유가 아닌 이익을 추구하는 처방이 많은 환자들을 신체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인도는 이제 또 다른 조용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당뇨병, 심장병, 암과 같은 질병들이 한때 부유한 국가에 국한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이제는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 모두에서 조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시스템이 압박을 받고 있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깊은 영적 지혜를 지닌 나라가, 요가와 아유르베다와 같은 치유 예술로 유명한 나라가 어떻게 자국민에게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사회적 긴장과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도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조용히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까요? 최근 몇 년 동안 다채로운 축제와 고대 지혜로 알려진 인도가 조용히 더 나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9년의 인도 국민당, BJP 주요의 선거 승리 이후 정치적 경계가 단단해졌습니다. 일부에게는 이것이 자부심의 원천이 되어 힌두 전통과 국가 정체성을 기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들에게는 법과 정책이 점점 더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도구로 여겨지면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평범한 인도인들은 매일 이러한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에서가 아니라 가족 저녁 식사, 마을 회의, 시장에서 정치적 논쟁이 옛 노래와 이야기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때 의견을 연결해 주던 미디어조차 분열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4천만 개 이상의 기사를 분석한 연구는 명확한 편향을 드러내며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이해하거나 오해하는 방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또한 변했습니다. 한때 가족 소식이나 축제 사진을 공유하는 공간이었던 곳이 이제는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이들이 날카로운 메시지를 퍼뜨리며 분열을 심화하는 전장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요디아에 있는 람 만디르의 건설은 많은 이들에게 문화적 뿌리로의 회기로 여겨지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배제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마을에서는 사원 계단에서 그리고 바쁜 거리에 차 판매원들 사이에서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궁금해합니다. 인도가 여전히 많은 목소리가 조화롭게 노래하는 나라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음악이 영원히 바뀌었을까요? 현대화로 달려가는 나라에서 인도의 인프라는 우려스러운 이야기를 전합니다. 도로, 다리, 공항, 전력망은 발전의 중추가 되어야 하지만 이 기반의 균열은 무시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뉴델리 제일터미널에서 여행자들은 무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최근에 개조된 공항의 지붕이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발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던 이곳은 건설 품질과 감독의 심각한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도시 문제만이 아닙니다. 인도 전역에서 급속한 발전을 위한 추진은 종종 자연과 일반 사람들의 삶과 충돌합니다. 댐과 고속도로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를 이전하고 섬세한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조상들의 땅이 콘크리트 아래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며 약속된 보상과 재활은 먼 꿈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부패가 이 도전의 거의 모든 층에 얽혀 있다는 것입니다. 공항 재난이 발생한 같은 달, 비하르에서 아직 건설 중인 다리가 조기에 무너져 전국적으로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코너를 자르거나 나쁜 거버넌스, 그리고 자금이 보이지 않는 주머니로 사라지는 또 다른 결과였습니다. 인도의 도시는 이제 시간과의 경주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향후 15년 내에 도시 성장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800억 달러가 필요할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리는 더욱 혼잡해지고 전력 부족이 심화되며 기본 공공 서비스는 압박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에너지도 기로에 서 있습니다. 산업 확장과 에어컨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전력망을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야심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도의 석탄 의존도는 여전히 환경 목표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습니다. 무너진 다리와 무너지는 지붕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가운데 어려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잘못된 계획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깊이 뿌리내린 부패가 조용히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마도 더 중요한 것은 인도가 여전히 사람들의 꿈만큼 강한 미래를 건설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민주주의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동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조용히 매우 다른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빈곤과 문맹의 무거운 사슬에 의해 형성된 현실입니다. 혼잡한 마을과 도시 슬럼에서 가족들은 가슴 아픈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문맹은 종종 부모들이 불안정하고 저임금의 일자리에 국한되게 하여 가족을 부양하기는커녕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게 만듭니다. 비극적으로도 그들의 자녀는 같은 악순환 속에서 태어나 빈곤뿐만 아니라 벗어날 기회마저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문맹의 영향은 빈곤을 넘어서서 더 깊습니다. 읽을 수 없는 사람들은 건강 정보, 정부 서비스 혹은 음식 안전과 약에 대한 가장 간단한 지침조차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기본적인 지식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들이 이미 생존을 위해 싸우는 가족들 속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부의 격차는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듭니다.
오늘날 인도의 부의 40% 이상이 단지 인구의 1%에 의해 통제되고 있습니다. 뉴델리의 반짝이는 타워에서부터 비하르의 먼지 투성이 거리까지 이 불평등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인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의 희망을 희생하지 않고서 말입니다. 교육이 제공되더라도 종종 도전이 따릅니다. 무료 급식과 같은 정부 프로그램이 아이들을 영양을 공급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 하지만 이제는 인플레이션과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의 꿈은 음식 한 접시와 공책이 불확실해질 때 사라집니다. 인도의 분주한 수도의 문 앞에 서면 그 극명한 대비를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혁신, 영적 깊이, 그리고 생동감 있는 전통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용한 투쟁 속에 살아가도록 허용할 수 있을까요? 교육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한 것일까요? 인도의 활기찬 수도 뉴델리는 종종 국가의 심장이라고 불리지만 그 화려함 아래에는 놀라운 모순이 가득한 도시가 있습니다. 북부평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인도의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신경 중심으로 광대한 국가 수도 지역을 고정시킵니다. 혼잡한 거리와 광활한 동네 속에서 고대 전통은 현대의 야망과 어우러져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 사이에 끊임없이 걸쳐있는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뉴델리는 정부 건물과 기념물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한때 황제가 통치했던 곳이며 역사가 쓰여진 곳입니다. 강력한 마우리아와 굽타 제국에서부터 장엄한 무굴 제국까지 이 도시는 왕국의 흥망성쇠를 지켜보며 각 시대가 남긴 이야기를 돌과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황제의 도시는 3,1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어 인도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이자 지구에서 가장 압도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 에너지가 넘치지만 무역과 관광, 제조업에 의해 추진되지만 뉴델리는 깊은 사회적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종종 여성에게 가장 안전하지 않은 도시 중 하나로 목록에 올라 있으며 톰슨 로이터 재단은 광범위한 안전 문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행자들에게 이는 충격적인 발견입니다. 특히 그곳이 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산과 환대의 장소로 찬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는 이러한 강도를 더합니다. 여름에는 무더위가 도시를 감싸고 겨울에는 갑작스러운 추위가 찾아와 때로는 섭씨 4도 이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극단은 특히 도시의 과밀한 슬럼을 넘어서는 대피소를 제공할 수 없는 이들에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델리는 현대화의 노력을 통해 놀라움을 선사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지하철 시스템은 혼잡한 도시를 헤쳐나가는 수백만 명의 생명줄이 되어줍니다. 버스, 택시, 그리고 앱 기반의 오토바이 택시가 혼잡한 거리를 가로지르며 인도의 고전적인 매력과 현실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뉴델리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인도의 아름다움, 모순, 그리고 도전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를 주로 힌두교와 연관짓지만 외부인들은 이슬람이 인도 사회의 깊은 곳에 얽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2024년 현재 인구의 약 15%인 2억 900만 명이 이슬람을 믿고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생활, 관습, 그리고 기여는 종종 헤드라인 너머로 잊혀집니다. 인도에서 이슬람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신앙과 문화적 적응의 매혹적인 혼합입니다. 많은 이슬람 국가와는 달리 인도 무슬림 여성들은 종교 의식에 필요한 겸손함을 이미 충족하는 전통 의상을 입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도전이 없지 않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여성들은 모스크의 전용 기도 공간이 부족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그들의 신앙과의 연결을 끊지 못합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겸손하게 공간이 허락하는 곳에서 기도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인도에서 이슬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오래되었습니다. 이슬람은 7번째 세기 초에 오마르 빈 카탑의 초기 원정으로 공식적으로 도입되었지만 비공식적인 유대 관계는 이보다 더 오래되었을 수 있습니다.
14세기에는 유명한 정복자 티무르가 이슬람의 영향을 확대하며 군사적 캠페인뿐만 아니라 문화, 언어, 건축을 통해 오늘날까지 여전히 울려 퍼지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타르 프라데시와 같은 지역은 무슬림이 인구의 거의 20%를 차지하며 비하르, 서벵골, 아삼, 그리고 뉴델리의 일부 지역은 활기찬 무슬림 공동체의 고향입니다. 대다수는 순위 이슬람의 한 분파인 하나피, 학파를 따르지만 그들의 일상 관습은 종종 지역 전통에 의해 색칠되며 독특한 인도식 신앙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무굴 건축의 돔과 아치에서부터 섬세한 패턴의 직물과 음식 전통에 이르기까지 이슬람은 인도에 지속적인 지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인도의 복잡성과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종종 완전히 전해지지 않습니다. 인도가 단순히 혼란스럽고 더러운 곳으로 인식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믿음, 투쟁, 그리고 조용한 아름다움이 얽힌 살아있는 모자이크인지, 이야기가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는 나라인지 궁금해집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오늘의 영상이 흥미롭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렇게 하면 제가 당신이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정말로 흥미로운 것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거든요. 당신의 응원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가 전 세계의 매력적인 이야기와 흥미로운 여행을 전해줄 수 있는 원동력이에요. 지금 화면에는 당신이 분명 좋아할 또 다른 영상이 있어요. 클릭해서 함께 탐험을 계속해 봅시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모험에서 다시 만나요. 이 멋진 모험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봐요.